4학년 국어, 4학년 국어 시작합니다. 자,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이번 주도 그렇게 길지 않았죠? 빠르게 집중해서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여기가 몇 쪽이냐면 128쪽이죠? 자, 선생님 번호를 써준 거 이 부분을 잘 보면 돼요. 1762년에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정약용이 태어났답니다. 자, 26번 관련 있는 거.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대. 그런데도 배불리 먹지 못했다는 건 가난했다는 거죠. 그 시대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자, 27번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지금의 서울입니다. 거기로 간 정약용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학문을 배우고 익혔는데, 그 다음에 28번에 백성이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실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태어났고요. 그 시대에는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늘 배불리 먹지 못했다. 상상이 안 가죠? 뭐 항상 배불리 먹는 우리들. 자, 15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 한양으로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학문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실학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갈게요. 자, 1792년에는 진주 목사를 있던 정약용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근데 여기서도 목사님,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목사님은 아니고 사또나리 관리하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이 벼슬이라는 거는 이렇게 관리직, 뭔가 지도자였는데 그 직업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심요살이를 했대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면 심요살이를 했나 봐요. 심요살이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나오긴 하는데 3년간 무덤 앞에서 움막을 짓고 살면서 부모님이 어, 돌아가시고 나서 잘 지내시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30번과 관련 있는 거, 성을 짓는데 드는 돈을 줄이려면 백성의 수고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성 쌓는데 가장 큰 문제가 돌 옮기는 거였대. 그런데 이걸 돌을 잘 쉽게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중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번과 관련 있는 게 성을 짓는 일이 이제 돌을 나르는데 사람들이 힘이 좀 덜 드니까 농사 지을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거였고. 자, 그래가지고 29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심요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30번에 정약용에게 성을 짓는 비용도 줄이고 백성도 좀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죠. 그 다음 31번에는 가장 큰 문제가 돌 옮기는 일이었고, 그 다음 거중기를 발명했고요. 백성이 성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돼서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체크를 안 해놨어요. 지금 직접 체크를 하겠습니다. 33살 때 정약용이 34번과 관련된 거. 정주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됐대요. 이제 비밀로 해가지고 지방 관리들이 잘 하나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관리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흉년이 들어서 나라에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사또 지방 관리는 세금을 또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사육을 채웠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세금은 나라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자기들 재물로 그냥 다 하고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게 35번과 관련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 암행어사가 돼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백성들이 너무 안 됐고 사또들이, 그 관리자들이 너무 못 됐는 거야. 그래서 지방 관리가 나쁜 짓을 일삼으면 백성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목민심서를, 그 책이에요. 책을 펴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정약용이 33살 때 이제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왜 벌했냐면은
김양직이라는 사람을 벌을 내렸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는데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불렸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산 거죠. 자, 그래서 목민심서를 펴낸 까닭 3번, 5번 지방 관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백성의 어려운 삶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정약용의 가치관, 정약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을 해보세요. 백성의 어려운 삶을 지켜보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 허난설헌입니다. 자, 초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때는 있잖아. 여자아이가 요 시대가 요때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할까 봐 겁이 났다.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는 부럽다 이런 거 아니죠. 여자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바보로 살아야 돼. 그래서 초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시도 짓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스승을 얻어서 그다음에 시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오라버니한테 말을 했죠. 선비의 말에 놀라 오라버니를 보았다. 그래가지고 스승님께 글을 배우고 세상에 나아가 벼슬 하는 것도 당연한 내 몫으로 생각했다.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너희들도 그랬지. 공부하는 거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글을 읽고 짓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있잖아.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얘들아. 지금은 진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요.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심지어 여자들은 학교에도 안 보낸대요. 그리고 밖에 외출할 때도 뭐 복장을 잘 갖춰 입지 않으면 때리고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그런 나라도 있대요. 자, 38번에 초이가 스승을 두고 배우려는 까닭은 시를 짓고 싶고 그다음에 성현들이라는 것은 이제 윗세대 선생님들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였고요. 자, 기억을 바탕으로 보면은 그때에는 글 공부는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5번. 그 다음에 40번에 니은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행복을 알았다. 글을 읽고 짓는 게 이게 행복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알았다. 그런 거였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초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훌륭한 시인이 되었겠죠. 준이가 맞죠. 준이가 훌륭한 시인이 되었겠죠. 아영이가 뭐 시집 가서 결혼해서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거는 그거죠? 좋은 시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헬렌 켈러 너무나 유명한 위인입니다. 자, 헬렌 켈러가 있잖아. 아팠어요. 헬렌이 아파가지고 그때 19달 19개월이었어. 근데 이제 잠도 자지 않고 온몸을 뒤척이며 괴로워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랬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엄마는 이제 42번과 관련있는 건데 엄마가 이렇게 했던 거는 열병이 빨리 가라앉기를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때는 이제 열이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헬렌은 눈 뜨고 있는데도 빛을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대요. 헬렌의 입장에서는 깜깜한 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헬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헬렌은 열병 때문에 그 열병을 앓고 지나가고 살아났지만 그래도 시력을 잃었다.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기억에서 엄마의 마음은 빨리 열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유경입니다. 자,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빛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렌 얼굴 가까이 램프를 비춰보았을 때 왜 반응을 보이지 않았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절망적이겠죠. 정말 슬프겠죠. 화도 나고. 선생님은 짐작이 안 됩니다. 너무 슬퍼요. 이거 보면서 나 그냥 울컥합니다. 선생님이 또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딸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있잖아. 이제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는데 헬렌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깡통에 돌을 넣어가지고 딸랑딸랑 크게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헬렌이 완전히 듣는 능력, 청력이라고 하죠. 청력도 잃어버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려고 먼 곳까지 여행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칠 수는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못했어요. 의사소통은 대화. 뭔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 원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거를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람은. 근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막 난폭하게 행동을 하고 식구들을 괴롭혔대요. 아기 입장에서도 계속 깜깜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니. 그치? 46번에 엄마가 또 한 번 충격받은 건 청력까지 잃어서 듣는 능력까지 잃게 되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헬렌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먼 곳까지 여행하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담긴 뜻은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지 못했어. 이해도 못했고 너무 어렵고 그냥 계속 밤인 줄 알았대요. 너무 슬퍼. 그치?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자기 멋대로 굉장히 막 짐승 소리를 내면서 말도 못하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계속 울고 화내고 먹을 거 주면 먹긴 하는데 이렇게 막 동물처럼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헬렌 켈러가 진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 그래요.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